안녕하세요. 토닥토닥 동화나라 진검돌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어린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신나는 동화 속 모험을 떠날 거예요. 꿈과 지혜가 가득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언제라도 오세요. 토닥토닥 동화나라는 어린이 여러분을 위한 쉼터랍니다. 오늘 제가 고른 책은 아놀드 로벨의 우화입니다. 이솝 우화만 알았는데 그래서 골라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아놀드 로벨 우화. 벽에다 꽃밭을 가꾼 악어. 그날 아침, 악어는 잠에서 깨어나고도 한참 동안을 못 일어났어요. 벽지 그림에 눈이 팔렸거든요. 악어는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벽지를 뚫어지게 바라봤답니다. 꽃이랑 잎사귀 좀 봐. 줄을 참 잘 맞춰서 그렸네. 꼭 군인 아저씨들이 줄 서 있는 것 같아. 꽃이나 잎사귀나 삐딱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때 꽃밭에서 악어 부인이 여보 하고 불렀어요.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어서 이리 나와보세요.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햇볕도 너무 좋고 따뜻해요. 알았어. 금방 나갈게. 잠깐만 기다려. 악어는 눈이 부실까봐 선글라스를 쓰고 나갔어요. 악어 부인은 자기가 가꾼 꽃밭이 정말 멋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잔뜩 뽐내면서 말했죠. 이 접시꽃이랑 금자나 정말 예쁘죠? 저쪽에 있는 장미랑 은방울꽃 향기도 좀 맡아보세요. 하지만 악어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런, 꽃이랑 잎사귀가 엉망으로 뒤엉켜 있잖아. 줄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완전히 뒤죽박죽이네. 악어는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부랴부랴 침실로 돌아갔어요. 악어는 꽃이랑 잎사귀가 나란히 줄을 맞춘 벽지 그림을 보고서야 다시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역시 내 방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꽃밭이야. 정말 아름다워. 그 뒤로 악어는 영영 침실에서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하루 종일 흐뭇한 얼굴로 벽만 바라보면서 누워 지냈고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와 햇볕을 쬐지 못해 자기 몸이 희끄무레하게 변해가는 줄 까맣게 몰랐답니다.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것도 지나치면 병이 된답니다. 오리자매와 여우. 오리자매는 아침마다 헤엄치러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날도 뒤뚱뒤뚱 연못으로 향했죠. 그런데 갑자기 언니 오리가 이러지 뭐예요? 우리가 늘 다니는 이 길도 참 좋긴 한데 말이야. 오늘 한 번만 다른 길로 가보지 않을래? 연못 가는 길은 여럿이니까 말이야. 언니, 그냥 가자. 난 이 길이 좋단 말이야. 그리고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어요. 오리 자매가 헤엄치러 가는데 여우가 길가 울타리 위에 앉아서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들, 연못에 가는 길이지? 그래요. 우린 날마다 이 길로 지나다녀요. 그러자 여우가 이를 드러내며 씩 웃었어요. 이거 일이 재밌어지는걸.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언니 오리가 말했어요. 예, 늘 가던 길로 가면 어제 만난 여우를 또 만나게 될 것 같아. 난 그 여우가 어쩐지 마음에 안 들어. 오늘은 다른 길로 가자. 응?
언니,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 내가 보기엔 아주 점잖은 여우야. 결국 오리자매는 뒤뚱뒤뚱 늘 다니던 길로 갔죠. 그런데 여우는 웬 자루를 하나 들고 어제처럼 울타리에 걸터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멋진 아가씨들,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여우는 자루를 벌리고 오리들을 향해 훌쩍 뛰어내렸어요. 꽥꽥꽥꽥! 오리자매는 비명을 지르며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와 대문을 꼭꼭 잠궜답니다. 다음날 아침 오리자매는 밖에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놀란 가슴을 달래며 조용히 집에서만 쉬었죠. 다음날도 하루 종일 그렇게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조심스레 문 밖으로 나갔죠. 며칠이 지나서야 오리자매는 안전한 새길을 찾아내고서 뒤뚱뒤뚱 연못으로 갔답니다. 늘 하던 일에 이따금 변화를 줘보세요.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왕다운 사자왕. 어느 날 사자왕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나처럼 멋지게 생긴 동물이 또 있겠는가? 충성스러운 백성들에게 신성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노라. 짐이 얼마나 왕다운 왕인지 깨닫게 해주겠어. 사자왕은 예복을 걸치고 보석이 잔뜩 박힌 왕관도 썼어요. 금메달, 은메달도 주렁주렁 목에다 걸었죠. 그리고는 자기가 다스리는 땅을 천천히 걸어갔어요. 백성들은 왕을 보자 땅에 엎드려 절했죠. 그러는 백성들에게 고개를 끄덕거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냐, 오냐. 짐은 과연 백성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왕이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왕답지 않은가? 그때 길가에 자그마한 딱정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대도 내게 절을 해야지. 폐하, 저는 아주 작은 동물이옵니다. 좀 더 가까이 저를 들여다보셔야 하옵니다. 그래야 제가 지금 절하고 있는 게 보일 줄 아옵니다. 왕은 할 수 없이 몸을 숙였어요. 딱정벌레, 그대를 내려다보기가 정말 힘들구나. 정말 짐한테 절을 하고 있는고? 폐하, 조금만 더 가까이 내려다 보시옵소서. 왕은 몸을 좀 더 숙였어요. 무거운 예복에다 보석이 박힌 커다란 왕관을 쓰고 온갖 메달을 단 채로 말이죠. 마침내 왕은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져서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답니다. 으아! 큰 비명소리를 내면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그만 길가 도랑에 처박혔죠. 깜짝 놀란 딱정벌레는 부랴부랴 달아났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왕다운 사자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을 뒤집어 쓰고 말았답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이 셀수록 한번 넘어지면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습니다. 바닷가재와 개.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었어요. 바닷가를 어기적 기어가고 있던 개가 배를 타고 출발하려는 바닷가재를 보았죠. 개는 깜짝 놀라 달려가서 바닷가재를 말렸어요. 이런 날 바닷속에 들어가다니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이렇게 폭풍 치는 바다가 너무나 좋아. 이 말을 듣고 개가 바닷가재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안 되겠어. 나도 가야겠다. 네가 위험에 빠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어. 이렇게 해서
바닷가재와 개는 항해를 시작했어요. 둘이 탄 배는 해변에서 멀어졌죠. 그리고 이내 거친 파도에 휩쓸려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시무시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닷가재가 소리쳤어요. 야호, 신난다. 짭짤한 물방울이 몸으로 날아와 부딪히는 이 느낌. 정말 짜릿해. 와, 파도가 산산이 부서지네. 숨이 멎을 것 같아. 하지만 개는 비명을 질렀죠. 으아!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것 같아. 당연하지. 이 배는 낡아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거든. 하지만 용기를 내. 우리 둘 다 바다에서 사는 동물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바닷가재의 말이 끝나자마자 배가 뒤집히면서 물속으로 잠겨 들어갔어요. 개가 놀라서 외쳤죠. 아! 바닷가재도 소리쳤어요. 야호! 배가 가라앉는다. 개는 몸을 벌벌 떨었죠. 하지만 바닷가재는 개를 꼭 붙은 채 바닷속 깊이 내려갔죠. 그리고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개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어요. 우리 둘 다 정말 용감했어. 아주 멋있는 모험이었다고 바닷가재가 말했어요. 개도 조금씩 기분이 좋아졌어요. 개는 늘상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했지만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이었다고 생각했답니다. 모험은 생활에 활기를 줍니다. 암탉과 이상한 사과나무. 10월 어느 날 암탉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뜰에 낯선 사과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자리엔 나무가 없었는데. 그때 나무가 말했어요. 나무들 중엔 유난히 빨리 자라는 것도 있단다. 암탉은 나무 밑동을 쳐다봤어요. 정말 이상하네. 털이 부숭부숭한 발가락 10개가 달린 나무는 처음 봐. 나무들 중엔 이런 밑동을 가진 것도 있단다. 그건 그렇고 어서 이리 나와봐. 내 이파리 그늘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와서 보라고. 암탉은 이번엔 나무 꼭대기를 쳐다봤어요. 뾰족한 귀가 2개나 달린 나무는 정말 처음 보는데. 나무들 중엔 귀가 달린 것도 있단다. 그러지 말고 어서 나와봐. 이 맛있는 사과 하나 먹어보라니까. 나무가 하는 말을 듣고 암탉이 중얼거렸어요. 생각 좀 해보고. 삐죽삐죽한 이빨을 드러내며 말하는 나무는 처음이거든. 말을 할 줄 아는 나무도 있다니까. 어서 나와서 내게 등을 기대고 좀 쉬어봐. 내가 알기론 가을엔 나뭇잎이 죄다 떨어진다던데? 갑자기 나무가 몸을 흔들었어요. 그러자 나뭇잎이 금방 다 떨어졌죠. 으악! 늑대다! 암탉은 부랴부랴 덧창을 잠그고 창문을 쾅 닫았죠. 그제야 늑대는 오히려 자기가 암탉의 꾀에 넘어갔다는 걸 알고는 몹시 화를 내며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사라졌답니다. 자기를 숨기고 다른 것인 척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우산에다 구멍을 뚫은 개코 원숭이. 언제나처럼 개코 원숭이가 밀림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도중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바로 긴팔 원숭이였죠. 개코야,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우산을 펴들고 다니다니 너 정말 웃어 보여. 그러게 말이야. 나도 정말 신경 쓰여. 우산을 접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고장난 모양이야. 하지만 난 갑자기 비 맞는 게 싫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네 말 맞다나
우산을 들고 다니다 보니 햇빛을 가리게 되네. 긴팔아,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자 긴팔 원숭이가 말했어요.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 우산에 구멍을 몇 개 뚫어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 구멍으로 햇빛을 쬐을 수 있을 거야. 와, 정말 좋은 생각이야. 긴팔아, 고마워. 개코 원숭이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가위로 우산을 여러 군데 도려냈죠. 그리고는 우산을 들고 다시 산책을 했답니다. 정말 우산 구멍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개코 원숭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야, 기분 한번 상쾌하구나.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햇살이 사라져 버렸어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더니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산에 뚫린 구멍으로 빗줄기가 마구 쏟아져 들어왔죠. 불쌍한 개코 원숭이는 온몸이 금세 흠뻑 젖었답니다. 친구한테서 듣는 충고는 날씨와 비슷하답니다. 좋은 충고도 있고 해로운 충고도 있겠죠. 지금까지 저 토닥이는 아놀드 로벨 우화 6 이야기를 골라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엔 어떤 얘기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는 잠깐 물 좀 마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